하나를 빼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수유리 8-1은 1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80년대 여러 건물 유형 중에 80년대 주택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0년대 주택과 90년대 이후 주택의 양식에는 그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주택 유형의 진화 과정을 보시면 70년대에는 단층 중심의 단독주택 형식이었습니다. 80년대 주거 공간은 수평과 수직으로 확장되어 반지하, 평지부 옥상, 외부 계단, 테라스 등 많은 건축의 요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사람들의 주거 환경은 개인화, 도시화됨에 따라 외부의 건축 요소들은 내부화되고 진입 공간은 주차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첫 번째 발굴입니다. 80년대 주택은 여러 공간들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0년대 주택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에 대해 조명하고 발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굴입니다. 이러한 연결 매개 공간들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의 옛 주택 단지들을 탐험해 봤더니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연결 매개 공간들은 이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확장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발굴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발굴 또한 80년대 주택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발굴의 연결 매개 공간이 두 번째 발굴인 활용 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연결 매개 공간은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공간을 여지 공간이라고 재해석하였고 그곳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였습니다. 발명의 단계로 넘어가서 저희는 이 여지 공간을 공공의 여지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면 사람들이 함께 활용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공공적 활용이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공공의 여지 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명하고자 우리는 80년대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수유동 주택 8채를 발굴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작은 공동체 마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굴 조사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굴인 여지 공간, 두 번째 발굴인 활용 흔적, 발명품을 위한 공공성 중심의 제거, 보존, 강화, 다시 쓰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8채 주택의 여지 공간과 활용의 흔적들을 발굴하기 위해 우리는 도면화를 통해 생활상을 추리하였습니다. 인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인면은 남측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남측 담장은 자투리 정원으로 쓰이거나 화분을 매달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식물을 가꾸며 이웃과 인사하는 좋은 마주침 공간이라 생각하여 보존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샤시를 덧대어 확장한 발코니는 시선이 수직적으로 교차하기 위해 샤시는 제거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강화하고자 합니다. 옥탑 공간은 빨랫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함께 빨래를 하거나 고추를 말리는 등 공공성이 높은 공간이기에 강화합니다. 서측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계단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쓰이거나 실내로 바뀌어 계단실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개인 공간으로 쓰이는 행위는 제거하고 함께 공유 공간으로 쓰이고자 강화합니다. 독립적으로 진입하는 출입문과 반지하를 가리는 담장은 거리와 함께 연계하기 위해 제거합니다. 동측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발코니는 조각품이나 화분을 놓아두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택 1층과 2층에 붙어있는 요소이기에 이를 모두 연결시켜 하나의 순환 복도로 만들고자 강화합니다. 대문은 렉산 지붕으로 덮어 외부인의 시선을 차단하고자 활용되었기 때문에 마주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제거합니다. 잡동사니가 채워진 창은 짐을 쌓아두는 기능은 제거하고 내부의 활동 모습이 보이게 강화합니다. 북측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반지하는 기존의 세 가구를 수용하는 임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에게 닫혀있는 기존 반지하의 주거 기능은 제거하고 상업 공간과 공유 공간을 계획하고자 강화합니다. 옥탑 공간은 태양 전지판을 두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자 보존하고 강화합니다. 평면을 통하는 생활상을 추리해보면 각 주택별로 다양한 여지와 활용 공간이 근접하여 배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은 서로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주거를 만들기 위해 8채 주택 가운데 한 채의 주택을 빼내어 마당 역할을 하는 큰 여지 공간을 만들어주고 각 주거는 마당을 통해 진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주택들은 서로 연결시켜 곳곳에 작은 여지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곳을 공유하고 활용하면서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 마을을 만듭니다. 그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8-1은 1입니다. 하나의 마을은 1, 2인 세대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각 세대는 거실을 이웃과 공유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공유 거실은 마당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출 입구에 위치한 커뮤니티 하우스는 함께 쓰는 시설에 대한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는 공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나누는 요리사 정하기, 온실과 텃밭에 물주기 당번과 같이 회의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나갑니다. 저희는 앞서 작성했던 다시 쓰기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공의 여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분을 가꾸던 담장은 공유 온실, 공유 텃밭으로, 샤시로 막아둔 발코니는 벤치나 빨래 건조대를 놓을 수 있는 머무름의 공간으로 계획합니다. 짐을 보관하던 계단과 잡동사니가 채워진 창문은 공유 창고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기존 주택에서는 각 세대가 독립되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마을에서는 작지만 여러 가구가 모여 마당 중심으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계획한 외부 계단과 연결 복도를 통해 각각의 공간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공동체 마을은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느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지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 진입은 공유 마당을 거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커뮤니티 하우스는 메인 진입로에 가까이 둘 것. 세 번째, 커뮤니티 하우스는 주민회의 공간 관리 등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것. 네 번째, 반지하는 상업 공간으로 사용하되 도로에 변화할 것. 다섯 번째, 1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곳곳에 배치할 수 있음. 여섯 번째, 2층은 주거시설이며 거실과 커뮤니티 공간이 중정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음. 커뮤니티 하우스는 주민 소통 공간이 되며 복도와 공유 거실은 머무름의 공간이 됩니다. 거리와 면한 골목 상점가는 마을의 상생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각 세대는 공유 거실을 통해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는 마당으로 확장되어 중간 규모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의 마을은 옆마을과 묶여 커다란 지역 공동체로 확장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이 공동체 마을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즉,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발굴 예정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현재 마을 사람들은 계단, 복도, 마당 등의 여지 공간을 조금씩 활용하고 새로운 주거 유형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기존 공유 거실을 주민 회의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마당에서는 플리마켓을 열어 옆마을 사람들과 연계하는 등 여지 공간을 점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1, 2인 주거는 아이가 생기는 가구를 위한 3, 4인 주거로 개조될 것입니다. 복도와 계단은 샤시로 덧대어져 실내화가 되고 태양열 전지판, 스마트팜 등 활용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고 정기용 건축가님께서 91년도에 남기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적절한 이론이 없으면 이론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읽어낼 언어가 없으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낼 것이다. 오직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현재 우리들의 일상적 건축 환경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현대 건축의 전통을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읽어내지 못했던 80년대 주거 양식을 저희 나름의 언어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해석이 앞으로 미래의 또 다른 발굴과 새로운 언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유리 8-1은 1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1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 기존에 있었던 8세대를 뭐 그대로 8세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재개발해서 새롭게 개발을 했을 경우 기존의 것들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이 발굴 조사서도 별거 아닌 여느 건축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보면 진짜 보존하고 싶게 보이는 인면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거는 다시 쓰기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체크리스트의 대상이 되는,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는 세 분이 생각해서 다수결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여기 주민들을 통해서 의견을 얻은 건지 어떻게 이 체크리스트라는 걸 객관화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일단 그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가 여기 수유동에 방문을 하면서 주민들과 좀 만나보고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랬는데 좀 뭔가 이 인면을 이렇게 사진 찍는 것조차도 뭔가 좀 죄짓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만나서 그런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 인면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번호를 정해가지고 너는 몇 번 민면을 좀 드로잉을 해달라 이렇게 이런
분열식을 하고 각자 여기서 여기 그 덧대어진 그런 연결 매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기록을 하고 또 이거는 좀 추리를 해달라 이렇게 추리를 해보면서 여기는 담장 남쪽 담장은 아무래도 남쪽이니까 화분을 많이 두고 화분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뭔가 그 주민들이 화분을 갖고 오면서 서로 누림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행태들이 좀 우리는 보존하고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남쪽에 좀 공동 온실을 제안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직접 우리가 요 초록 색깔 부분에 공동 온실을 제안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 발명품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나의 큰 여지 공간, 그냥 여지만 제공하는 것이고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해가면서 점점 이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냥 한 가지 저한테는 유일한 아쉬운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면을 굉장히 면밀히 분석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결과적으로는 평면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면에 대한 곳은 발굴 조사서는 사실 한 페이지로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형식을 제안한 거는 비포 앤 애프터가 과연 어떤 스토리로 갑자기 점프한 건 아니었을 텐데 이 사이에 이야기가 빠진 부분이 뭐 20페이지라는 제약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의 점프가 조금 궁금해서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주 흥미를 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그 빌라 샤시 뭐 이런 제목지 아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 약간 그런 거가 정말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리모델링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면 제가 그때 우리 주제 발표할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가 직접 가서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냥 이 인면 같은 것도 그게 사실 뭐 저기서 벽돌 같은 건 복사해서 복붙도 물론 했겠지만 그렇다 해도 저거를 아까 묘사해 주셨듯이 저걸 잡고 앉아가지고 그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무엇이었을까도 생각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면서 복붙하는 거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드로잉의 가치라던가 여기서 어떤 내가 시간을 쓰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의 가치 같은 게 정말 잘 드러나는 작업 과정이고 결과물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게 봤고요. 그리고 결과물도 굉장히 수긍 가고 좋은데 이거는 뭐 비판이나 질문 아니고 그냥 궁금증이었는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또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다른 프로젝트를 대부분 그 물리적인 공간이나 건축 건물을 뭐 변화하거나 바꾸기는 해도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그 프로그램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주거가 주거되는 거니까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사실 꽤 드라마틱한 거잖아요. 이제 어떤 가족들이 사는 집인데 이제 훨씬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다른 형태의 가족 혹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몇 명 정도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원래 집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동네 구성이 그냥 어떤 구성이고 그러니까 여기 제안하는 이렇게 1인 가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살거나 그럴 법한 곳인지 아니면 그러면 원래 그 집주인들은 집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걸까? 뭐 이제 그냥 이런 궁금증이 약간 들었어요. 그냥 지금 현재 그 동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요즘에 나라에서 하는 그런 매입 주택, 전세 주택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는 사람들도 뭔가 같이 있으면서 1, 2세대를 위한 주거, 정말 청년들. 그러니까 요즘 서울이 정말 고밀화됨에 따라 그 익명성이 좀 강화가 되고 사람들은 고립되어 살고 있고 저 또한 원룸에 살고 있고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1, 2세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제안을 해준다면
그리고 가운데 큰 여지를 빼주고 거기서 함께 마을을 가꾸어 나가면 당연히 회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커뮤니티 하우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서로 스치는 인연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인연 통해서 이 1, 2인 세대가 앞으로는 뭐 3, 4인 세대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뭐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덴마크의 이제 사회주택 같은 그런 모델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휘게라고 하는 그런 함께 사는 그런 정신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정신을 기반으로 중정형 집합주거의 그 모델이 정말 많습니다. 헤르스트랜드 주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우리나라를 딱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지? 딱 했는데 뭐 마당 같은 경우는 옛날 한옥만이 전통이 있는 건가? 이 80년대 주택의 그런 것들은 근본이 없는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도 그렇게 기존의 그 주인들 살 수 있고 그 새로 들어오는 그런 청년 세대 좀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